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장학금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사전 신청이랑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 이제 저희 반도체, 연세대 내에서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단이 있는데 이제 전공, 그 융합 전공, 복수 전공, 그리고 부전공에 대한 이제 장학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세대가 이제 저번에 조금 됐는데 이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그 전공, 이제 지능형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특성화 분야로 소자 공정 개발 그리고 회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요거 이제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이수 요건에 이제 만족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단의 그 단장님은 이제 저희 첨단융합공학부의 오정호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오늘 설명을 드릴 교학부단장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융합 전공 보시면은 이제 그 각각의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융합 전공에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 공정의 경우에는 그 첨단융합공학부의 권장현 교수님께서 이제 담당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회로 시스템 트랙의 경우에는 전기전자공학부의 김태욱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은 이제 뭐 정부에서 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공을 이수를 하면 그에 따른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이제 이 외에도 네,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융합전공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트랙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능형 반도체 전공에 대한 복수 전공, 그리고 부전공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융합전공이고요. 융합전공 중에서도 이제 소자 공정 트랙입니다. 소자 공정 트랙은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 내에서 이제 여러 학과가 참여를 해서 개설을 한 융합 전공, 그래서 연계 전공이랑 비슷합니다. 연계 전공이지만 이제 융합 전공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그리고 물리학과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이제 공동으로 개설한 이제 수업을 이수를 하는 융합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수 전공이랑 이제 개념 비슷합니다. 개념 비슷하지만, 이렇게 이제 수자랑 공정에 특화된 전공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은 이제 연세대학교 내에 있는 모든 학과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융합과학부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이제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든 학과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인력이 지금 요즘 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이수를 하면은 그에 따른 융합전공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융합전공을 이제 보시면은 그 여러 그 이수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수 요건들이 있어서 그 수업들을 이제 들어야지 이제 요 수학 공정 다른 이제 전공을 이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수업이 신촌에도 있고 그 국제 캠퍼스에도 수업이 함께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 캠퍼스 소속 학생은 그 신촌 수업으로 이제 이수를 해도 되고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그 국제 캠퍼스에 열리는 수업으로 전부 다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요건표를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갈 텐데요. 이수 요건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수 과목이 이제 15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학점으로 되어 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첨단융합공학부, 이제 신촌에 있는 뭐 물리학과나 뭐 이런 신소재공학과에서 제공하는 그런 필수 과목들을 이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융합물리나 현대물리학 이렇게 이제 비슷한 과목들은 이 중에서 이제 탭 1로 이제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촌에 있는 학생들은 신촌에서 아니면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국제 캠퍼스에 열리는 요 교과목들을 이제 따라서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은 15학점, 5과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총 21학점을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수 요건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수 요건은 나중에 올라가는 이 PPT에서 조금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6학점을 이제 이수를 해야 되고, 이제 1전공에서 이제 그 졸업 이수 학점, 이제 뭐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1전공 학과에다가 문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총 이수, 네, 그 1전공의 그 이수 요건은 네, 본인의 학과에다가 이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융합 전공하는 경우에는 줄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이제 1전공 그리고 2전공에서 중복해서 그 교과목을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데 1전공 교과목과 융합전공 교과목 중에서 이제 중복해서 6학점 이내로만 이제 중복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융합전공에는 이제 또 다른 트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소자, 공정에 이제 특화된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트랙이 이제 회로 시스템에 관련된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로 시스템은 전기전자공학부랑 이제 기타 참여 학과들에서 이제 회로랑 시스템 관련된 수업을 이수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복수전공이랑 비슷하고 네, 마찬가지로 모든 학과학생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수 요건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융합증후 있죠. 요 회로 시스템과 앞서 얘기한 소자 공정의 경우에는 이 이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전공에 따라서 이걸 이제 잘 신청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18학점이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도 18학점 이상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수 요건도 이제 함께 그 따라온 링크를 이제 따로 링크를 함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전공 말고도 이제 최근에 이 26년 2학기부터 이제 복수전공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는 거는 이제 저희 첨단융합과학부의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이제 25년도에 저희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25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공이 되는 전공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 전공이랑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제 36학점을 이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융합 전공과 비슷하게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 함께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융합 전공과 달리 이제 저희 국제 캠퍼스에 이제 지능형 반도체 전공 교과목이 이제 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함께 참고를 하면 되겠고 이수 요건을 참고를 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융합 전공과 이수 요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고 그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전공 교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다 거의 네, 이 교과목은 이제 국제 캠퍼스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요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이제 부전공으로도 이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전공은 이제 21학점만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전공이나 복수전공, 그리고 36학점보다 이수가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전공은 21학점 이수를 하되, 이제 좀 다른 점은 이 SNU 평가 과목도 함께 이수 요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주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학과 학생들에 대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융합전공과 이제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 요 두 개가 이제 다 지급되지만 이제 부전공 장학금의 경우에는 이 이수학점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은 이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수전공과 또 부전공 이수 요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시트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저희 전공 필수 교과목이 6학점입니다. 6학점으로 이제 저희 통섭 연구 교과목이 있고요. 이제 전공 선택은 30학점을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전공 이수 요건이고요. 부전공 이수 요건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 필수는 없고 전공 선택 교과목으로 이제 21학점을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21학점 이수인데 그 중에서 저희 학점 번호를 조금 봐야 됩니다. 학점 번호 중에서 저희 SCT 과목 21학점, SCT와 SIT 교과목을 21학점을 이수를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SIT 교과목은 최대 9학점만 인정된다는 점을 조금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융합전공과 이제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200 선발 첫 학기에는 28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학기부터 이제 다음 학기부터 만 3학기 동안 이제 성적에 따라 하등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지만 이제 저희 사업이 종료되면은 저희 장학금 지급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직전 학기의 이수 학점 그리고 당해 학기의 수강 학점이 이제 총 15학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첫 학기에는 이제 직전 학기를 이제 보지는 않고 그 수강학점 기준, 그래서 당해학기 수강학점 기준만 적용이 된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학기에는 28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 그 학기당, 그래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 30%, 60% 이내, 초과에 따라서 380, 2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 전공도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수 요건에 따라서 이제 그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융합 전공 교과목을 이수를 하되 그 복수 전공은 이 지능형 반도체 전공 있죠.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이수 요건에 따른 그 9학점 이상을 포함해서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첫 학기에는 22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 학기부터는 2학기 동안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래서 3학기 동안 지급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장학금 지급은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은 이제 당연히 종료된다고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수 요건이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돼서 이제 지능형 반도체 교과목 6학점 이상을 포함해서 15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따른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30%는 280, 60% 이내는 220, 그리고 초과하면 14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지급이 되고요. 부전공 장학생은 이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제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소득 분위 통지서를 이제 제출을 한 학생에 대해서 이제 지급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학기당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은 이수학점과 최소 성적 요구 조건이 이제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활동 계획서랑 결과 보고서가 이제 제출을 해야 이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합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신청 방법이 이제 곧 공지가 올라올 거고요. 공지가 올라올 거고 이제 지난 학기 공지문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지사항들은 마찬가지로 저희 첨단융합공학부의 게시판에 함께 게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융합전공 그리고 복수전공의 신청 기간은 다가오는 6월 23일 화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게시판의 안내문에 따라서 저희 그 연세 포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에 따른 그 신청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융합전공, 복수전공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제 전부 다 선발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합격자, 이제 합격자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합격자를 선정해서 이제 참여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이제 장학생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제출하고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 장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생 신청서는 이 융합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합격자들에게 이제 별도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으나 이제 뭐 장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장학생 요건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전공, 복수전공 합격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장학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네, 요 융합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데는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신청하고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전공, 복수전공의 신청 요건.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연세대학교 내부에 있는 그 신청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만 3학기 이상을 이제 재학한 학생들이 들부터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신청 요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일제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용, 피고용 관계 있지 않아야 되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출하게 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에서 요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26년 2학기 수강이 가능한 학생, 그래서 장학생 선정 후에 저희 26년 2학기 재학생 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 수강이 가능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학이 가능은 합니다만, 이제 장학생으로는 이제 바로 선발이 되진 않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학생 이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또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건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전공 트랙이라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랑 이제 중복해서 참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만약에 그 반도체 전공 트랙에 그 참여 중이지 않거나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참여한 학생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융합전공, 그냥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타학과를 이수 중인 학생은 저희가 그 요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이나 복수 전공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수를 네,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타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취소를 해야지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생 선정은 가능은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복수 전공을 이제 취소를 해야지 이제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발된 학생의 경우에는 그 융합전공 또는 이제 복수전공 있죠. 그 36학점 이수 요건 중 70% 이상을 그 선발된 이후에 이제 이수를 해야지 장학금 수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급 기간은 이제
최대 4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요 이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그 지원 사업 종료일이 28년 2월입니다. 그래서 27년 2학기까지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이게 조기 종료가 된다면 그 종료 시점까지만 이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된 첫 학기에는 28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그 따라 이제 그 요건에 따라서 두 번째 학기부터는 이 성적에 따른 차등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 분위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4분위, 5분위, 6분위, 그리고 7, 8분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 금액이 이제 차등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급 기간과 그 수강 학점, 성적 요건 등은 저희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과 이제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 장학금을 여러분들 많이 받고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중복 수혜가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음악전공, 복수전공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금성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이제 중복 수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은 그 등록금 총액에서 그 이미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 이 등록금성 장학금이 이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달리 이제 생활비성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득 분위를 바탕으로 이제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이 장학금은 이제 등록금 장학금과 달리 이 등록금 총액을 이제 초과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제출을 해야만 이 생활비상 장학금이 이제 지급이 되고 대신에 이제 소득분위 중에서 이제 9분위, 10분위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학생들은 이제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은 이제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말씀드린 이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제 국가 장학금을 신청을 하면은 이 통지서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지급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수강 학점 그리고 최소 성적 요건 요것들이 이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장학금 그래서 등록금성 생활비성 장학금을 이제 모두 지급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요 이수 지급 요건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이제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휴학을 하게 될 텐데, 휴학을 해도 이제 장학생은 이제 유지가 되긴 합니다. 유지가 되고요. 대신에 그 장학생 기간 자체는 연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6년 2학기에 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27년 2학기, 그래서 저희 그 사업 종료가 되는 27년 2학기까지만 이 장학생 자격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학기가 지나서 이 장학생 자격이 없어져도 이 복수전공 그리고 융합전공은 승인 내역에서 이제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삭제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휴학을 해서 요거를 이제 이수 요건을 사학기 내 이수 요건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그 추가 학기 동안 이수를 해서 전체 이수 요건을 만족한 후에 이걸 졸업을 하면은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만약에 전공을 포기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기존에 받은 장학금들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 이제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전공 취소 승인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1전공 졸업 요건을 만족해도 이게 졸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이제 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학금 지급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그 교과목 수강 철회 기간 있죠. 수강 철회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 수강 학점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 후에 등록금성 장학금을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졸업 학기를 제외하고 그 매학기, 융합전공,
또는 지능형 반도체 전공 과목 9학점 이상을 포함해서 총 15학점 이상을 수강을 해야 한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학기는 이제 그 학생들이 거의 수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졸업 요건을 이제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수강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된 장학생 경우에는 이 70% 이상 이수 요건도 이제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 장학금은 이렇고 생활비성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기 초에 이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활동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고 이 결과 보고서까지 다 받은 후에 그 자격 요건까지 함께 확인 후에 이제 방학 중에 제 심의를 거쳐서 방학 중에 이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학과를 함께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융합 전공이랑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함께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요 장학생 지원은 이제 지원을 하고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장학생으로 만약에 선발이 된다 하면은 그 기존 복수 전공을 이제 취소를 해야지 이 26년 2학기 때 장학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요 유의사항은 이 취소한 복수 전공은 이제 연세대학교 학사 시스템상 다시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걸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복수 전공, 융합 전공 둘 다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수를 할 수 있고 대신에 그 인력 양성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 융합 전공, 복수 전공 요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합격이 돼서 이제 장학생 합격이 되면은 굳이 장학생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수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학생이 아니더라도 요 융합전공, 복수전공생은 되어서 그 어떤 교과목 자체는 이수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생 지원 및 선발이 가능한데 이제 만약에 장학금을 이제 저희가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기존의 복수전공은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융합전공에는 트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 소자 공정, 그리고 회로 시스템 이렇게 트랙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특성화 분야 두 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요걸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수요건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달라서 예, 장학생이 이제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은 요 두 가지 특성화 분야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요 장학생 선발도 요 분야별로 각각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대1 비율로 선발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요건 서류 평가 과정에서 이제 분야별로 선발 비율이 약간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청 캠퍼스 학생들도 많죠. 신촌 캠퍼스 학생들은 이제 그 커리큘럼이 이제 신촌 그리고 국제 캠퍼스 모두에서 이제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신촌 캠퍼스 과목으로도 이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이 국제 캠퍼스 과목들만으로 충분히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장학생으로 만약에 선발이 되면은 이제 이수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에 따라 이제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과목 9학점. 그래서 이거 특성화 분야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만약 했으면은 소작 공정 커리큘럼 내에서 9학점 그리고 회로 시스템을 이제 만약에 선택해서 선발이 됐다 하면은 그 분야 내에서 9학점을 이제 포함해서 총 학점 15학점 이상을 수강을 해야지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강 철회 기간 이후에 수강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수 요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후에 조금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복수 전공도 이제 비슷하게 선발이 되면은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교과목 9학점, 총 15학점 이상을 수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융합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그 수강한 과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수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수했느냐, 이후에 이수했느냐,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네, 모두 이수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신에 이 교류 학점 있죠. 그 국내 국외 교류 학점의 경우에는 이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전공, 융합전공 승인 전에 이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SNU 평가로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수강한 교과목은 이제 이수학점에 포함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융합전공, 복수전공을 승인한 이후에는 요거를 이제 SNU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이제 전공 교과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고요. 대신에 요 선발된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이 선발일 이후에 총 이수요건 중 70% 이상을 이 선발일 이후에 이수를 해야지 장학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졸업 사정 시에 여기 이제 26학점 이상의 이수 요건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 이제 장학금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이제 조금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복수전공 그리고 융합전공은 모두 36학점을 이수를 해요. 이수를 하는데 그 융합전공이 이제 복수전공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제 요 일반 학과들이 연합해서 만든 전공이 이제 융합전공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있죠. 입학한 학생들이 이 전공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라고 보면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전공은 아니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수전공이나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 이제 그 일부 학과에서는 이 1전공의 전공 이수 학점을 낮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그 융합전공 또는 복수전공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본인의 제1전공 학과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해서 이제 실제로 전공 이수 학점을 얼마나 낮춰주고 있는지를 이제 좀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반도체 전공 트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여기서 이제 둘 다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 반도체 전공 트랙을 만약에 이수를 한 학생 또는 이수 중인 학생들은 요 장학생 선발이 이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전공 트랙, 그 반도체 전공 트랙에 이제 옛날에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참여 중이다 하는 학생들은 요 장학생에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전공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공학사가 수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졸업증명서에는 이런 식으로 연계전공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융합, 융합의 이 소자공정 회로 시스템으로 표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수전공도 그 공학사 뭐 이제 수여가 되고 저희 복수전공으로 함께 표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좀 부전공 관련된 얘기고요. 부전공도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부전공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신청 방법도 이제 비슷하게 공지가 될 거고요. 부전공은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연세대학교에서는 저희 부전공생을 사실 미리 선발을 하진 않아요. 미리 선발하지 않고 그래서 학생이 과목들 일단 미리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 들은 과목들을 토대로 해서 졸업학기에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이수 요건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때 부전공을 이제 수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 부전공생을 이제 선발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부전공 장학생 자체를 이제 미리 선발을 해서 이 반도체 관련 교육을 이제 미리 하고 그에 따른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부전공 장학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선발된 학생들은 그 학적 상에서는 이 부전공 이수 내역 자체는 이제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수 요건을 전부 만족한 후에 이제 졸업학기에 이제 신청할 때 이제 졸업 이후 학적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적에는 이제 사전이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수강 신청 시에는 이제 전공자 정원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주의를 해서 이제 마일리지 때에서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이수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전공 장학생으로 이제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업을 듣고 부전공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전공 장학생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슷합니다. 네, 그 북전공, 융합전공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 캠퍼스, 신촌 캠퍼스, 네, 국제 신촌 캠퍼스에서 이제 재학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학생, 그리고 전일제, 그리고 이제 부전공을 신청하려면 최소 한 학기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 이제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강이 가능해야 되고 26년 2학기 전공 트랙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선발 이후에 그 부전공 21학점 이수 요건 있죠. 그중에 70% 이상, 15학점 이상 이수가 가능해야지 이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전공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학기 지급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원 사업 종료일이 28년 2월이어서 27년 2학기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는 2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이 성적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28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은 저희가 6학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전공 교과목을 6학점 이상을 포함을 해야 되고 그 직전 학기 그리고 당해 학기 전부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학기에는 그중에서 이제 수강 학점 기준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금성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수전공, 그 융합전공과 이제 똑같이 이제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강철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등록금성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전공은 생활비상 장학금은 지급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전공 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 다학과 복수전공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주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그리고 기능형 반도체 전공, 부전공을 모두 만족해서 졸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도 이제 장학금이 이제 지급이 되고요, 당연히. 대신에 부전공 이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장학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저희가 부전공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복수전공을 취소를 하고 일전공과 부전공만 만약에 한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수 요건을 만족하고 졸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이 부전공 내역이 반영이 된다 하면은 이제 장학금 수액을 반납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대신에 그 주의사항인데요. 이 부전공 이수 요건을 만족을 했어요. 만족했는데, 이 졸업 사정, 이 졸업 시에 이 부전공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학적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졸업 후 학적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 수혜액 전액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조금 주의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제 캠퍼스에 그 열리는 과목들이 를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첨단융합공학부에 이제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촌 캠퍼스 학생들도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 과목이 이제 대면 실시간 동시 진행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과목이긴 하나, 이게 이제 멀죠. 네, 신촌이랑 국제 캠퍼스랑 이제 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오기 어려운 학생들의 그 보장, 학습권 보장을 좀 위해서 요 온라인으로 이제 동시에 중계를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 기말 시험은 이제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시에 이제 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또 주중,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 대면으로 이제 함께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촌 캠퍼스 학생들이 이 부전공을 이수를 원한다 하면은 이 대면 실시간 동시 진행 교과목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송도 학사에 이제 논아시 재학생으로 요 교과목 기술을 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된 경우에는 저희 이수 요건 6학점을 포함해서 총 15학점 이상을 수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이 부전공 이수 요건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70% 이상을 선발 이후에 이제 이수 가능해야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졸업 때 이제 이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장학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전공을 여러 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전공은 이제 저희 부전공, 연세대학교의 부전공 시행 세칙을 보면은 두 개 전공 이내로 부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전공을 이수를 하면은 내가 졸업증명서에 이제 진행형 반도체 전공 부전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에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융합 전공과 부전공은 2호학번 이후, 네, 2호, 아니, 상관이 없습니다. 2호학번보다 이제 낮은 학번, 2, 4학번, 2, 3학번 다 상관이 없습니다. 복수 전공만 2호학번 이후로만 신청이 가능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 학생분들 저희 그 네, 연장 가능성은 이제 네, 저희가 일단 확답은 이거는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연장이 되면은 이제 가끔은 저희가 뭐 더 이제 진행은 되겠지만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네,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화공연력학처럼 내용은 비슷하지만 같은 수업이 아니라면 학점은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 이거는 일단 이수 요건표에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없다면은 그건 이제 일단은 학점 인정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융합전공 참여학과 중에서 이제 네, 네, 그 나중에 요 개설 학과 중에 요거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 요건으로 이제 그 추가를 해달라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그 신청을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추가가 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함께 그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건 이제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추가가 되면은 학점 인정은 이제 가능은 한데 그거는 이제
된다라고는 확답을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거의 비슷하다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융합전공 그 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해서 이제 그 이주 요건을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 요건 중 교과목명은 같은데 학점 번호가 다른 교과목들이 있죠. 네,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학점 번호가 다른 교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학과에서 이제 개설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학점 번호 요건까지 이제 함께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추가 질문은 없을까요? 네. 학기수의 질문이 하나 와서 36학점을 수강하게 된다면 졸업과 장학생으로 졸업이 되느냐? 네, 36학점을 수강하면은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학기 안에 졸업해도 문제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선발일 이후에 그 70% 이상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수요건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제 1전공 교과목이 겹치는 경우 6학점 이내에 중복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수전공 중 이제 전공 중인 이전공의 전공 교과목도 이제 해당 범위 내에서 중복이 가능한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복 인정은 그렇게 안 되고요. 이제 1전공의 과목에 한해서 이제 중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교과목을 들었는데 이제 뭐 1전공, 저희 융합전공, 복수전공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추가 질문이 없다면은 여기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